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여러분은 전화로 주문하거나 문의할 일이 있을 때 그곳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찾으시나요? 요즘은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앱을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전화번호부를 뒤적이거나 114에 전화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14에서 전화 받을 때 사용하는 인사말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어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라는 인사말도 모두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탄생했죠. 하지만 친절한 인사를 건네받은 그 고객님도 과연 상담원에게 친절할까요? 이분은 공공기관에서 7년째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에서 70건 정도 상담 전화를 처리하는데 많을 때는 100건이 넘게 전화를 받아요. 나의 작은 지식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보람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규정상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는 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처음 요구할 때만 해도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말씀드리니 태도가 돌변했죠. 이 못 배운 건방지게 나한테 안 된다고 해? 라면서 반말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고 모멸감까지 들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는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이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그 사건도 이분이 도와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업무가 많아 피곤해서 다소 건조한 말투로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요. 알았다면서 전화를 끊더니 다음날부터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폭언을 합니다. 게다가 하루는 감사실에까지 전화해서 그런 불량 직원은 세금이 아까우니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청와대, 검찰 등에 진정서를 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회사로 찾아와 무작정 최고 책임자를 만나겠다며 회사 전체가 떠나가도록 폭언도 했죠. 울분이 치밀어 오르지만 저분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상담 업무는 친절하게 계속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손님이 왕이라는 말 참 익숙하죠? 우리나라의 고객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그 말은 감정 노동 강도도 세계 최고 수준일 거라는 뜻이죠. 최근 조사에서 감정 노동자들은 한 달에 폭행은 1.3회, 욕설은 7.3회나 경험한다고 합니다. 감정 노동이란 자신의 실제 감정은 숨긴 채 감정을 상품화하는 노동입니다. 사연에서처럼 상담 업무를 한다면 생계를 위해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해야 하죠. 사회적 분노가 축적되어 작은 거절이나 무시에도 아주 크게 반응하는 사람, 성격이 급해서 요구사항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폭발하는 사람, 과격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반말과 욕설, 폭언을 일삼는 사람에게조차 말입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에는 상담원 외에도 연예인, 목회자, 상담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직업을 하나씩 살펴보면 연예인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카메라 앞에서는 웃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감정이입이 필수인 배우들이 격한 영화를 찍은 뒤 꼭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죠. 또 목회는 쓰레기통에서 시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목회자의 분노, 슬픔, 회의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문가는 항상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내담자의 위험한 무의식으로 함께 뛰어들어야만 하죠.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할 때는 자신의 감정과 요구되는 감정이 달라서 고객의 감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예전에 스트레스 완전 정복 편에서 감정 부조화는 큰 스트레스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감정을 통제해야 하고 상처까지 자주 받다 보니 감정 노동자들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 처리 능력을 개인의 성격으로 치부해서 아무런 훈련도 없이 감정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역시 정말 필수적인데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예전 영상은 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감정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감정의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후박사의 저서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감정의 법칙이 있다. 1. 강한 감정은 약한 감정을 다스린다. 뇌는 동시에 두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다. 찬 기운이 강하면 더운 기운이 약해진다. 사랑이 없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의 구분이 어렵다. 뇌는 진짜로 말하든지 가짜로 말하든지 흑백을 구분하지 못한다. 일단 생각하면 그대로 만들어내려고 한다. 말로 시인하면 증명하려고 한다. 강한 감정이 실린 쪽에 손을 들어준다. 나머지 두 가지 법칙은 이렇습니다. 셋째, 나쁜 감정은 독이 되고 좋은 감정은 약이 된다는 것. 나쁜 감정은 스트레스의 주범이고 분노, 무기력, 죄의식, 수치심은 최악의 감정이라는 것과 좋은 감정은 건강의 척도로 사랑, 평화, 기쁨, 자유가 최고의 감정이라는 것이고요. 감정은 전염된다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특히 피곤할 때는 감정이 더 잘 투사되고 동일시되죠. 내가 기분이 나쁜데 상대의 기분이 나쁜 것으로 생각하거나 상대가 화났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오늘도 감정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는 어떤 처방을 주었을까요? 세 가지 탁월한 처방을 알아봅시다. 첫째,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세요. 지금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가 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 가지로 대응하는데요. 반격형은 감정을 폭발하고, 항복형은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형은 감정에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폭발도 억압도 도망도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깊이 숨을 들이신 후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둘째, 상대의 감정에 주목하세요. 왜 화를 내고 있나요? 화를 낼 특별한 상황인가요? 그 감정에 전염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감정 대신 사실에 집중해 보세요. 상대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불안해하거나 도에 지나친 대우를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숨을 멈춘 후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집에 가면 안 볼 사람이다. 셋째, 감정 케어가 필요합니다. 나쁜 감정은 되도록 빨리 환기해야 합니다. 쌓이면 병이 되니까 꼭 그날 씻어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털어놓거나 자조 그룹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럴 수 없을 땐 정신과 의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혹시 앞서 말씀드린 114 인사말 중에 네네 안녕하십니까 탄생의 숨은 이야기를 아시나요? 원래는 네를 2번 반복하지 않고 네 안녕하십니까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다 나온 것 같다는 고객의 반응에 네네 라고 반복해서 말하게 된 거죠. 그 뒤를 이어 새롭게 바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라는 인사말에는 잘못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이라는 단어인데요. 고객에는 이미 손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고객님이라고 하면 손님님이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고객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비스 경쟁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고객이나 손님이라는 단어에 만족하지 못하는
손님들 때문이기도 하죠. 다르게 말하면 높임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항의하는 사람들 때문에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는 유명한 틀린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요. 감정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사회의 변화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 오늘도 출근해서 감정 노동자로 일해야 하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